최근 일본 교과서에서 종고니안부, 강제연행 등의 용어가 사라진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야마카와 출판, 도쿄 서적 등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종고니안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 변경하는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출판사들은 중고교 지리와 역사 등 총 29개 교과서에서 징용 등의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들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6i 약 5개월 만으로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 시도가 더욱 본격화된 셈입니다. 족발이 원숭이들의 역사 왜곡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일본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떠낸 방위백엠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독자로 겨냥한 최초의 방위백 방위백서를 PDF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일본은 1970년 방위백서를 처음 발간한 데 이어 1976년부터 매년 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독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 방위성이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사상 처음으로 발간했다. 지난달 나온 2021년판 방위백서를 간추려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인데,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담는 등 영토 분쟁 내용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아 주변국의 논란이 예상된다. 방위성은 16일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독자를 겨냥한 30페이지 분량의 최초의 방위백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일본 방위당국은 지난 1970년부터 방위백서 발간을 시작했고 1976년부터는 매년 새 방위백서를 발표하는데 어린이용으로 특화한 방위백서를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는 국가의 방위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나라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제대로 자국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주변에 보여줌으로써 일본으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른 나라가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주변을 둘러싼 안보환경 항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군사력 동향을 지도와 그래프를 예시해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영토 분쟁 부분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이 지역에서는 어느 땅이 어느 나라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영토 문제와 한반도처럼 하나의 민족이 둘로 분단돼 서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독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 감시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는 이름의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또 중국 및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중국명 갸오이다 오열도와 쿠릴 4개의 섬을 본명 북방 영토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는 2021년 판까지 17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담긴 우리나라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되풀이한 셈이다.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국방부는 군사력 강화에 상화를 걸겠다는 의지입니다. 최근 우리 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잠수함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로 전장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데요.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는 3,000톤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2차례 비공개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수면 밖 일정 높이로 세워 올린 뒤 미사일이 추진체를 점화해 표적을 향하는 방식입니다. 발사 위치를 숨길 수 있어 SLBM 발사의 핵심 기술인데요. 관계자는 이달 중순 3번째이자 마지막 시험 발사를 마치면 양산,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상 SLBM 기술 개발은 지상 시험 발사, 수중 시험 발사,
잠수함 시험 발사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말 지상 시험 발사에 성공한 군은 잠수함 대신 바지선을 이용해 얕은 물속에서 SLBM을 발사하는 2단계 수중 시험 발사를 올해 마쳤습니다.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첫 3천 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추역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군 당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잠수함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 발사를 성공한 것에 대해 놀라운 성과라며 한국은 미국의 더 강력한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무 알파에 따르면 해리스 전 대사는 관련 논평 요청에 모든 국가는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해군의 이 놀라운 성과에 대해 축하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더 강력하고 역량 있는 미국의 동맹 상대국 얼라이언스 파트너형에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LBM은 저비용, 고효율의 은밀성까지 겸비한 무기체계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항공기나 육상기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이나 공습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크지만 SLBM은 다른데요. 자국의 본토가 핵무기로 공격을 받아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있는 잠수함은 살아남아 SLBM을 발사해 상대방 국가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에 장착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잠수함이 수중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면 핵무기제 일격, 퍼스트 스트라이크로 공격을 당하더라도 보복 공격제 일격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습적인 재일격을 가할 능력을 가진 국가라도 상대국이 재일격 능력을 갖고 있다면 재일격을 하기를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핵무기 불사용이 달성됩니다. 게다가 SLBM은 요격이 어렵습니다. 기지에 정박해 있는 잠수함은 감시가 가능하지만 일단 출항에 자망하면 추적 감시가 극히 어려워지는데요. 1982년 4월 포클랜드에서 영국 해군이 5척의 핵추진 잠수함, 1척의 디젤 잠수함, 다수의 대장전 수상함과 헬기를 동원한 후 200발 이상의 대장 무기를 썼지만 아르헨티나의 디젤 잠수함 1척을 격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을 찾기 쉽지 않고 그 결과 SLBM 발사 지점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역시 난이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SLBM이 발사되면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각 발사의 가능성이 높은 SLBM은 수직 낙하로 인해 가속도 변화량이 크고 레이더 반사단 면적 아시즈가 매우 작아 종말 단계 하층 방어만으로는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요격 능력으로는 SLBM으로 인한 피해를 완벽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SLBM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고성능 잠수함이 필수적입니다.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잠수함은 수면 위로 떠올라 환기를 하는 과정에서 타국 잠수함에 의해 포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디젤 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은 축전기 충전을 위한 공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한국 잠수함은 공기불 요추진 체계 등을 갖추긴 했지만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또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속도가 빠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빠른 속도를 통해 타국 잠수함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넓은 탑재 공간에 갇혀 많은 양의 어뢰, 기뢰, 잠대 함잠대지 미사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자마자 SLBM의 잠수함 시험 발사에 성공이 된다는 것은 이미 그전부터 관련 기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개발도 완료했지만 공개만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원 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의지만 있으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된다면 북핵 억제에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한미원 자력 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물질과 기술에 대한 양국 사이의 협력에 대한 것이라며 즉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이 교수는 이어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국에서 출발한 기술로 볼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타국과 협력해 핵 잠수함을 개발할 경우에는 한미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제한하는 20%의 전홍축 우라늄만으로도 원자로 설계를 최적화하면 적어도 10년 가까이 핵연료 재장전 없이 운용할 수 있는 핵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핵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해군 함정보다 전 세계 모든 작전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며 다른 함정이 도착하기 전에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또 북한이 SLBM을 탑재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이 사전에 주요 길목을 통제하고 있다며 미리 그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나라를 우방이라고 생각하며 손을 놓고 있다가는 또다시 지옥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보다 먼저 핵 잠수함을 개발하여 다시는 일본이 독도를 넘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